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스스로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너무 예민한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가끔 생각을 비우려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혼자 조용히 있어 보기도 하지만 괜찮아지는 것도 잠시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자꾸 맴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날이 반복됩니다. 성격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가진 이 예민함이 사실은 꽤나 강력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물론 예민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이 예민함 덕분에 우리가 삶을 더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예민함이라는 성격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민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예민함 덕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선이 될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채우는 이야기 북체리입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보통 나는 너무 예민해 라면서 스스로 탓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예민함을 불편한 성격으로 여기니까 둔하고 무뎌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 당연할지도 몰라요.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사람들은 뇌의 특정 부분이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특히 감정과 관련된 신호를 처리하는 편도체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작은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센서가 더 예민하게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중 약 15에서 20%는 고감수성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감각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감정에도 깊이 공감하는 성향이에요. 예를 들면 슬픈 영화를 볼 때 남들보다 더 쉽게 눈물이 나거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유난히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타인의 말투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는 것도 고감수성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함이 사실 피곤하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예민함은 주변의 작은 변화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인간 본성에 대하여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성향들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예민한 성향 역시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온 중요한 본능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고대 사회에서는 예민한 사람들이 작은 소리나 냄새,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같은 미세한 신호를 감지해서 위험을 피하는 데 유리했을 거예요. 이런 예민한 성향 덕분에 집단이 더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고대의 예민한 성향이 위험을 빠르게 감지해 피하는 생존 능력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착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강점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변화가 빠르고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능력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섬세한 감각 덕분에 예술, 연구, 기획, 디자인 등 정교함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스스로 예민한 성격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내 소설은 질문에 대한 소설이라고 말하며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은 예민한 성격 덕분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라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더 깊고 넓게 펼쳐올 수 있었겠죠. 또 이런 점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독자들에게 강한 감정적 울림을 주는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공감 능력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정도는 다르겠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고 타인의 표정, 목소리 톤 같은 미세한 신호에도 쉽게 반응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은 사실 사회생활에서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공감 능력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가벼운 대화, 그러니까 다소 겉으로만 나누는 대화로 인해 깊이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예민한 성향 덕분에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느끼기도 하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굳이 그런 관계가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각자 일에 집중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보다 더 큰 의미와 행복은 없다는 것을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 나도 몰랐던 내 감정과 생각을 발견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융의 말처럼 진정한 공감은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내면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민함이 가진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예민한 성향이 가진 또 하나의 특별한 장점은 창의성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꼭 뭔가 완전히 새롭고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도 창의성이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변화, 사소한 디테일을 잘 포착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에서 이건 왜 이럴까? 이걸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감각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소한 디테일을 관찰하는 능력에서 창의성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빈치는 주변 환경과 인간의 신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과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온다고 말했듯이 창의성의 중요한 원천은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심한 감각 덕분에 예술, 글쓰기, 디자인 같은 창의적인 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혹시 예민한 성향인 분 중에 스스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창의성을 키우고 싶다면 자신이 창의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사용하고 발휘해야만 성장하고 꽃을 피우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시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창의성은 점차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창의성은 예민한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불편한 성격이라거나 고쳐야 할 단점으로 느끼곤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 감정의 변화가 크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민함도 하나의 특별한 성향이자 나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민한 성향 덕분에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생각들로 인해 우리는 더 깊이 있고 다채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예민함이 이렇게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예민한 성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성격을 너무 고치고 싶어서 애쓴 적도 정말 많습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민함이 꼭 단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민함이 꼭 피곤한 성격이 아니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걸 조금씩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질문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예민한 성향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큰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게 해주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렇다고 질문하는 삶이 꼭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질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의 예민함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안의 예민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요? 삶을 더 깊이 느끼고 다채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봐 준다면 그 안에서 지금껏 생각지도 못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